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 경제국들이 올해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집중된 가운데 저희와 함께 양방향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감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가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차트 보고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들죠. 사실은 방향성이 지금 없는 시간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장에서 한두 번 정도의 추세는 항상 주게 마련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조금 안전 매매 하시면서 일손실 지키시면서 그런 매매 하셔야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바로 내일이죠. CPI 발표 있고요. 물가지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향배가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내일 이벤트 있으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스타트를 활짝 열려주시는 분이죠.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도 이번 주 중시 일정과 더불어서 차트 강의 그리고 상품별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오는 날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해 주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선겸 마스터님 성함 문자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정말 이 촘촘하게 짜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1일 해외 선물 신세계 주요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시건대가 발표한 미국의 12월 소비심리지수가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거래일 기준 나스닥과 S&P 500이 6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종료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소매업 및 운송 창고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의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내일 나올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12월 FOMC 결과를 앞두고 미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 후 국채 금리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위주로 상승했고 패드워치상 내년 3월 금리 인하 전망 확률도 50% 아래로 후퇴하면서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전략 비축유를 300만 배럴 재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방출한 비축유 양이 1.8억 배럴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ECB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챙겨봤는데요. 계속해서 상품별 대응 전략 챙겨보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0% 밀리면서 16,2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시 25분경에는 16,045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이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보여줬고요. 21시 19분경에 16,09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부분을 좀 반납을 하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과 양봉의 개수가 좀 비등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FOMC 회의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이번 주 이 나스닥의 향방, 상경 마선유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3번의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움직임 살펴보고 왔는데요. 나스닥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와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좀 뽑아보자면 어느 쪽이 좀 유리해 보일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 네. 12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매수나 매도 쪽에 한 방향의 포지션을 말씀을 일단 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먼저 좀 해드리면 자,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 이 지역이죠. 16767 라인입니다. 16767 라인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일봉상으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시는 그런 구간인 게 확실합니다.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쪽으로 일단은 가느냐 방향성과 타점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룸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이번 주에 CPI 발표 나고요. 그 다음에 FOMC 있습니다. FOMC가 있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3.1이 나오든 3.2가 나오든 이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합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어떤 드라마틱하게 내리거나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합, 우리가 이제 횡보 박스를 그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이제 보합선에 일단 갈 거는 같은데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2.0%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3.1에서 2.0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죠. 2년 내년 3월이면 지금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달을 못했다. 이제 차츰차츰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도달은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플레이션이 2.0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뭡니까?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걸 견인해가는 이런 모습이 띄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띄기 때문에 페드도 지금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파월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시장은 지금 가파르게 다시 V자 반등을 넘어서 전 고점을 탈환해서 다시 일단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번에 CPI가 어떻게 나오든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시장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여요. 어디까지요? 전고 라인까지. 16767 라인인데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고가 한번 좀 볼까요? 고가를 제가 조금 보면 16767에서 208이니까 한 560? 560포인트. 560포인트인데 이게 틱수로 따지면 2400틱밖에 안 돼요. 여러분 2400틱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힘들지만 여러분 2400틱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서 하루 반이면 그냥 가는 라인입니다. 원래 그냥 가는 틱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그러면 지금 매매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이거죠. 네,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여기서는 이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현물 주식을 통해서 조금 비율을 조금 드렸습니다. 왜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현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가에 올라오면서 이거를 팔 거예요.
자기가 물렸던 물량을 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한 공방이 흐르죠.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선물 똑같은데 우리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월물이 한 달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자, 정고 라인에 다가서면 어떤 세력들이 지금 발현을 하죠?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 포지션으로 매수 포지션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공방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거다.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라인은 별로 없어요. 예. 16767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00에서 2400틱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올라가려는 세력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싸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현물이나 선물이나 같은 태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에서도 전고 라인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 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6767을 딛고 나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또 어떤 새로운 정말 미국의 신대륙의 발견인 듯한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FOMC에서 CPI는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FOMC가 일단은 관건인데 FOMC가 지금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예, 올릴 것 같진 않고 금리 인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동결이거든요. 금리 동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16767 라인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향배가 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16767의 정고 라인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일단은 다 제쳐놓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매수 올라갈 수 있는 뉴스가 나와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매도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이 맞고 매도 쪽에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쪽의 뉴스다라고 판단을 하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금리 인상은 없을 거고요. 금리 인하도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금리 동결밖에 없어요. 수순입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동결로 꽤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중앙은행에서 체크를 하겠죠. 지표 체크하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목요일 우리 이제 FOMC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정고 라인까지는 일단 가면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고 라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딛고 N자형으로 갈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라인을 넘어서 어떤 채널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뭐 뉴스라든가 기본적 분석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 정고 라인까지는 갔다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요건 하나의 가설이고요. 시장은 항상 대응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중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나스닥 지수의 큰 그림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FOMC 이후에 나스닥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월요일 이 시간에만 나와주시는 성겸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FOMC 발표 이후에도 정말 철저하게 잡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요. 이번 주에 시장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겸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다우지수 선물도 살펴볼게요. 다우지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중장기와 단타 전략을 일단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단타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제가 또 이제 공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단타 미니 다우에 대한 단타 전략도 일단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수익률도 잠깐 보실 건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꿈의 틱수죠. 3,000틱이 넘었습니다. 3,000틱 이상 일단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기법 이런 것도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면 여러분 다우 매매 전략은요 한마디로 일단은 대응 전략만 잘 갖추시면 돼요. 매수존과 매도존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대응만 하시면 일단 됩니다. 다우라는 종목이 추세를 굉장히 잘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면 매도 포지션, 그리고 매수 포지션이면 매수 포지션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포지션만 일단은 유지를 하시는 이런 매매 방식을 택하시면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뭐 주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공개 방송 혹은 다음 주 주말 특강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일단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어차피 S&P, 나스닥, 다우 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3대 지표고 미국의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 그리고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우도 사실은 제가 전망은 그렇게 많이 박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여기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룸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자, 룸이 이 정도밖에 일단은 안 남았기 때문에 다우도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나마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흔들림의 정도가 굉장히 좀 약하다. 그래서 수익을 낼 그런 요인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종목군마다 최상위 종목군들을 뽑아서 30개를 뽑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대표성이라든가 미국 기업의 대표성, 미국 선물의 대표성을 띠는 게 다우 선물 지수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우 선물 지수도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뭐 나스닥이나 S&P와 뭐 하루하루 커플링이 될 수도 있고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지만 큰 물줄기에서 보면 어차피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우를 따라가게 돼 있고 S&P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물줄기에서는 아까 나스닥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이상은 가보지 않은 영역이고 지금 갈 수 있는 룸은 동그라미 쳐드린 요 정도 룸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이 동그라미 지역 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12월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월요일 말 출연을 하고 있죠.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제가 있는 노란톡방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시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시고 시장 상황 일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들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우과에 관련해서 추세를 잡고 또 자리값 정할 수 있는 마스터님의 비법을 또 방송 시간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의 3,000틱을 너무나도 갖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비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받아가 보시고 또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내일 바로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개 방송 두 번의 기회나 있는데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한다면 꿈의 3,000틱 가능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시간이 걸리나요? 네. 자, 일단 오전에는 항생을 좀 위주로 합니다. 오전에 항생 위주로 해서 아시아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뉴욕장이 11시 반에 일단 시작을 하면서 골드 오일, 다우, 나스닥 이렇게 일단 4종목 까지 일단은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상품군의 특징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CPI 발표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은 가장 핫한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 크고 그 변동성 큰 걸 이겨내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내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경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오전에는 또 아시아 증시를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또 CPI 지수까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대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받으시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이 화요일마다 또 진행이 되는 그러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만 나와주시는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꼭 놓치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상단에 뜨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꿈의 삼척팀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0.07% 밀리면서 71.1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1.81달러까지 올라가주는 오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 70.35달러를 20시 3분경에 지나가면서 이를 기점으로 상승으로 몸을 좀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내 조금 힘이 약해지면서 우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0달러까지 다시 한번 70.78달러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71점 위로 올라와 준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구매 소식은 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과 하방의 압력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될지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의 움직임 프리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마스님, 크루드오일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정확한 포지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 중장기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는요. 지금 이제 상품군들 있죠. 골드나 오일 같은 상품군들은 단타 전략이 일단은 12월은 골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골드 보고 왔거든요. 골드 보고 왔는데요. 상품군은 12월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지금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스윙 지금 들어갔습니다. 스윙 매매 일단 들어갔고요. 단타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상품군들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스윙 전략도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달러 선에서 들어갔습니다. 73달러 선에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300틱 이상, 300틱 이상 일단은 수익이 일단은 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하단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하단이고 원래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려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이죠. 원래 그려드렸던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위에서 일단은 올라가는지 일단은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제가 7월달이죠? 예, 7월달입니다. 7월달에 보여드린 라인이 이 라인이었어요. 동그라미 라인 74달러에서 매수 방향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고 라인 탈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N자형 반등이죠. 전고 라인 탈환하고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이런 역 N자형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제가 가로선으로 그어드린 두 가지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선과 이 선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걸 뭐 디테일하게 그려드리지는 않았지만 개념만 일단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온다? 66달러 선, 67에서 66달러 선을 일단은 한 번은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뚫고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느냐.
63달러 밑으로 아니면 여기에서 또 올라오느냐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체킹을 다시 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이게 지금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뭡니까? 이거를 매수 방향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차트를 뒤집어 보지 않는 한. 현물하시는 분들은 차트도 이제 잘 뒤집어 보시는데 네.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차트 뒤집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매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매도의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더 쏘인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라인은 일단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500틱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은 거의 다 왔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 나스닥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스닥은 위로 갈 만큼 갔는데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올 만큼 일단은 내려왔다. 이거를 뚫고 저항받고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거의 싸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큰 그림으로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은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큰 그림을 일단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12월에 안전하게 가시고 1월, 2월, 3월 계속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펼쳐질 테니까 12월은 몸 사리시면서 손절 한두 번, 두세 번 났다고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안 되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서 스탑을 하시고 오늘 손실이어도 스탑하시고 덮으셨다가 내일 거래량 터지고 좋을 때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 매매가 굉장히 힘든 게 맞아요. 요즘은 지표도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월요일 매매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문가인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지표 있고, 그렇죠? 수요일도 지표 있고,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서 당연히 지표 있고요. 하니까 5일 동안 최소한 3일 이상의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있는 날 일단 적극적으로 붙으시는 거를 그렇게 조금 제가 권유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전략으로 철저하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맞고 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성견 마스터님께서 월요일에만 출연을 해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지표 발표들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러한 지표 발표들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잡아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월요일에 스타트를 딱 이렇게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 정말 철저하게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현재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39% 밀리면서 1997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나올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고 달러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2,011달러까지 22시 23분경에 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내 음봉을 계속해서 출혈해주면서 몸을 낮춰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다시 좀 상승하나 싶었지만 이내 바로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후로 계속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달러까지 다시 올라와준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골드 같은 전략 어떻게 좀 챙겨볼 수 있는지 이슈 풀이해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프리장에서 움직임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골드가 잠깐이었지만 2,0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여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골드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는 게 좋고요. 매도 포지션이요? 저번 주에 제가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차트거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주식에서 많이 쓰죠. 설거지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 찍고 음봉 찍고요. 그러니까 고가 찍으면서 어떤 전고점 탈환 혹은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물량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긴 장대 음봉, 꼭지점 찍고 긴 장대 음봉으로 끝나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워딩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음봉으로 끝나고 다음 봉이 음봉이면 다음 1봉이 음봉이면
밑으로 쏟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2,049달러 여기죠? 2,049달러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찍을게요. 여기서 지금 매도 타고 계십니다. 2,049달러에서 지금 매도 타고 있고요. 500티 가까이 지금 갔습니다. 500티 가까이.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스윙 그리고 자리를 보는 거는요, 여러분 저한테 일단은 맡기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시점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거 일단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깊게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스윙 매매나 이런 거 일단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보느냐 일목상단 그리고 일목하단까지 쭉 열려 있습니다. 쭉 열려 있기 때문에 1000틱 이상 이것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당장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이즈 프리장에서 매도 전략 담아봤고요. 계속해서 스윙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매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가득한 매매일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매매일지 같은 수익 어떻게 좀 생겨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성견 마스터님의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은 네. 이제 월요일 날은 기본적 분석 제가 해드리고 중요 지표 정리 일단은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먼저 일단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높아심에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매매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틱 이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일단은 내일 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일단 들어오시면 되고, 자 화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뭐 클래식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제일 핫한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가장 핫한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론 예전에 가장 핫했을 때보다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진폭이 줄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핫하다. 전년 대비해서 전월에 전년 대비해서 월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2% 일단은 이제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 페드는 일단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올랐어요? 9.1%까지 올랐어요. 8월 달에. 예. 작년에 9.1%까지 일단 올랐다가 3.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 않느냐. 9.1에서 3.2까지 내려왔으니 3.2에서 2.0까지 내려오는 거는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거 비유 들어드리죠. 수학을 20점, 3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60점, 50점 맞을 수는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95점, 원래 95점 맞던 사람이 98점, 99점, 100점을 맞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미국은. 미국 중앙은행은
모든 것을 시장에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금리든 뭐든 긴축이든. 그렇죠? QT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테이퍼링도 했었습니다. 테이퍼링 조기 종료도 했고요. 금리 인상 2년 동안 계속했고요. QT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아직 안 잡혔다. 그럼 뭡니까? 잘 잡히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22시 30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기준이냐 생산자 기준이냐 일단 이것만 체킹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데이. 그리고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3시에 금리 결정 있죠? 금리 결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뷰를 잠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론을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금리 인상 후에 금리 동결 후에 금리 인하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경기 사이클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즘엔 많이 안 보여드렸죠? 경기 사이클은 1, 2, 3, 4만 알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침체의 시기, 회복, 리커버리의 시기, 상승의 시기.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여기가 이제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하고 2번 동결을 하는 겁니다. 동결을 하고 뭡니까? 리커버리, 3번 시기 인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상에서 인하로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단 몇 달, 진짜 단 몇 달이라도 동결이라는 그런 갭을 주게 되는데 이번 동결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리에 관한 어떤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리다라고 하면 인상과 동결 그리고 인하 대신 이 동결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동일의 기자회견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까지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날 22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요한 지표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수. 어떤 그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우리가 도매, 소매라고 하는 그 소매 판매 지수인데요. 소매 판매는 뭡니까? 우리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자, 금요일날 23시 45분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릴 이유는 뭐냐면 23시 30분에 뉴욕장이 일단 개장을 합니다. 그렇죠? 뉴욕장이 개장하면서 15분 동안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요 제가 주요 지표 정리한 거 내일 오전에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뉴욕 증시 지금 혼조세로 출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파란불을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현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CPI 지수와 FOMC를 앞두고 장기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강보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장 직후에 강보합권으로 반짝 올라섰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지금 음봉을 길게 만들어주면서 윗꼬리를 달았고요. 다시 바로금 이 양봉을 보여주었지만 양봉 역시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힘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프리장에서의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0.45% 밀리면서 70.9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직후에 음봉이 깊게 나와줬고 이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조금 더 몸을 낮춰가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71달러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70.78달러까지 23시경에 기록을 했고 다시금 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도 0.52% 밀리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 지금 개장 직후에도 음봉을 보여줬고요. 음봉이 깊게 보여준 다음에 하락 추세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시 32분경에 2003달러까지 내려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52% 밀린 19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프리장에서의 전략 챙겨봤고요. 이후 개장 이후의 흐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네, 현재 유로 FX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0.13% 밀리면서 1.074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3시 23분경에 1.07470달러를 기록을 하고 다시 개장 이후에는 올라가려고 하는 미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이내 힘을 잃어가면서 다시 좀 하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여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지금은 0.13%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개장 이후에 먼저 나스닥은 어떤 전략 챙겨가면 좋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매수 전략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조금 놓쳤습니다. 120 정도. 120 정도 매수 전략이 괜찮았는데요. 일단은 다우를 잠깐 볼게요. 다우를 잠깐 보면 다우에 따라서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 되거든요. 지금 크게 아직은 들어갈 자리는 안 보입니다. 아직 크게 다우나 나스닥 들어갈 자리는 안 보입니다. 조금 더 뭐 얕은 봉으로 일단은 보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결을 못 시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윗꼬리가 조금 길어지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지금 길어질 거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음봉으로 지금 일단은 빠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요. 자, 그러면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 많이 흔들 가능성이 많다. 지금 시간이 35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 정도 76. 일단 여기 위에 우리가 이제 피레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위에 일단 올라갈 룸은 일단은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전략을 만약에 쓰실 분들은 지금 3분봉입니다. 36분에 끝나는 3분봉 종가 MIT 전략. 눌림 줄 때 위로 올라갈 때 MIT로 가는 전략. 요거 일단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MIT 꼭 눌림으로 쓰셔야 됩니다. 밑에서 받으시면 안 되고 자, 36분에 끝나는 종가 MIT 매수 전략으로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굉장히 지금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룸이 많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봉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양봉 떨어졌고요. 지금 요 정도 선 보이시죠? 요 정도 선에서 MIT 조금 있다가 MIT 걸으셔가지고 일단은 40틱, 50틱 정도 일단은 가는 전략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음봉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만 지금 보면 한 92라인 정도, 92라인 정도. 아직 눌림 안 좋습니다, 여러분. 92라인 정도고요. 눌림 줬을 때 일단은 들어가세요, 안전하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거고요. 밑으로 쭉 뺐다가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 일단은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네. 제가 다우 전략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스닥의 개장 이후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우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다우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같은 전략 챙겨주실 예정일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스윙 전략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포지션이 34,930, 34,930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가서 이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1,300틱 같습니다. 1,300틱이 아니네요. 지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1,700틱. 네, 1,700틱. 실시간으로 1,700틱.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전에 34,960이었어요. 네. 34,930에 일단 매수 포지션을 탔고 이전에 확정된 수익이 지금 1,600틱이에요. 1,600틱.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1,700틱이기 때문에 3,300틱입니다. 3,300틱.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에서 보면 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라이브로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보여드렸냐면 11월 15일부터 제가 라이브로 다 보여드렸어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 계신 분들 일단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일봉이나 분봉이나 눌림을 동반을 해야 돼요. 눌림은 여러분 눌림 매수 매도 전략을 일단은 쓰시는데 차트의 기술, 차트의 기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눌림 매수 매도 전략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이평선과 캔들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눌림이라는 건 뭐예요? 횡보박스입니다. 횡보박스, 그죠? 횡보박스. 자,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놓고 볼까요?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놓고 볼 때, 자, 1분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추세를 결정하는 거는 뭡니까? 21선이고 그 빠르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5일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차트에서 어떤 가격이 쭉 매수 쪽으로 오르는데 눌림을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올랐던 가격이 내리면서 잔잔하게 간다.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고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5일선과 캔들이 가로로 누워야 된다. 박스 형태를 취해야 된다. 여기가 뭡니까? 눌림 매수 지역이다. 여기에서 34,930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1,700틱, 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한 계약 1,700틱을 제가 라이브로 1월 15일부터 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에 3,300틱 이상 갈 것 같아요. 바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의 기술을 활용해서 눌림 전략을 활용한 이 꿈의 수익이죠. 3,000틱을 우리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이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방송 시간은 이 50분 외에도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마스터님을 귀찮게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방이기 때문에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경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해외 선물로 양방향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 꼭 누르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이번 회의에서 인상도 인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봐주시면서 FOMC 이후에 전고점인 16,767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고요. 단기 전략은 3분봉 기준 그리고 36분 종가 최소 눌림목 매수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66에서 67달러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고요. 그 지점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담아봤고 이어서 골드는 매도 전략 포지션 잡아봤고요. 일목 상하단까지 열려있는 상태로 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첫날 월요일도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